수정이랑 삭제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글쓰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등록을 하죠. 왜 이렇게 나오죠? 인코딩이 좀 깨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제가 잠깐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영어로 이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정이랑 삭제 요구사항부터 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웹 이그잼은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액션을 업데이트라고 할 거고요. 제목과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니까 새로 입력을 받아서 수정하고 싶은 게시물을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3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럼 수정 같은 경우 일단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할게요. 액션을 업데이트로 받으면 되고요. 자, 이제 이 패턴은 다 아시죠? 자, 그리고 get 파라미터로 이 3개를 가져오면 됩니다. id, 타이틀, 바디. 요거 이렇게 가져다 쓰시고 id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제 이 3개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는 ADA가 있겠죠? 업데이트 없네요. 없나? 회원과의 로그인 게시물 가져오기. 업데이트는 없네요. 그죠? 업데이트를 그럼 만들면 되죠. 바로 여기 위에다 만들겠습니다. 게시물 수정. 업데이트 아티클. 자,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요거 구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니까 리절트 셋은 따로 필요 없고 이렇게 해주시고 쿼리 작성하시면 되죠. 이렇게 지우고 딜리트 from article from where id죠. id죠.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id를 1이냐 2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받으면 되죠. 이거를 업데이트구나. 죄송해요. 업데이트, 그죠? 그리고 내용이랑 제목만 수정할 거니까 업데이트 아티클 셋 타이틀은 그죠? 바디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물음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받아준 타이틀, 외부에서 받아줄 바디, 외부에서 받아줄 아이디. 그죠? 자, 요걸 제가 인트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 SQL문에 우리가 이걸 인트로 받아도 붙으면 문자열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스트링 만들 때, SQL 만들 때 쓰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숫자로 변환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이게 스트링으로 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 타이틀 들어가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끊어주시고, 바디, 여기는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던져주시고,
add throws.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잘 될 거고요. 이 세 개 이제 이 테스트 서블릿에서 ada 요점 업데이트 아티클로 세 개 넘겨주면 되죠. 이렇게. 자, 일단 수정이 잘 되는지 볼게요. 여기 자바 소스 코드가 수정이 되면 그러니까 서버를 내렸다 올리셔야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자, 이제 여기서 바로 진행할게요. 액션은 업데이트 엔드. 자, 번호 1번 게시물 한번 수정해보죠. 1번 게시물. 아니다. 1번 잘 안 보이니까 이거 15번 이거 글씨 이상하니까 이거 영어로 좀 바꿔볼게요. 아이디는 15번. 타이틀을 뭐 AA, 바디를 BB. 자, 해서 잘 됐는지를 보시려면 다시 리스트를 보면 되죠. 이렇게 리스트. 15번이 수정이 안 됐네요. 자, 요것도 에러가 났네요, 지금. 쿼리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타이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뭔가 좀 초기화된 것 같아서. 지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해봤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 자, 요거 안 넣네요. 온다운표, 그죠? 자, 그래서 SQL 문제였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온다운표를 넣어줘야 된다. 여기도 온다운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리스트 하면 이제 15번 바뀌었죠. 아, 그리고 정우님 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스트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SQL 뒤에 우리가 여기를 인트로 받아도 아이디가 이거 문자열 붙을 때 아이디가 문자열로 바뀌는 거 아시죠? 인트가? 그러니까 애초에 문자열로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업데이트 기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서 역시 업데이트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브라우저의 그 UI를 이용해서 입력을 통해서 수정을 하자 이거죠. 자,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수정을 할 수 있는 이 게시물들을 각각 수정할 수 있는 수정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 간단하게 여기 요 맨 끝에 좋아요 뒤에다가 수정을 한번 붙여볼게요. 수정. 이렇게 수정이 붙여 뒤에. 자, 근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A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ref. 일단 샵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수정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눌렀을 때 2번이 수정되면 되고요. 요걸 눌렀을 때 1번이 수정되면 되고, 그렇죠? 4번이 수정되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수정을 하면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하고 싶은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폼이 필요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등록할 때처럼 등록할 때 애드 폼 있잖아요. 이런 폼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등록 페이지랑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업데이트 폼이라고. 자, 요거랑 똑같은 페이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JSP 업데이트 폼. 아이고. 업데이트 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엔 게시물 수정 페이지. 됐죠? 자, 그리고 게시물 수정 페이지 우리가 직접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업데이트 폼.jsp.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수정 페이지, 우리가 수정할 때 아까 필요한 게 뭐였는지 다시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액션, 그죠? ID, 타이틀, 바디. 추가하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ID가 들어가죠. ID. 요 ID는 어떤 ID입니까?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ID겠죠? 자, 필요한 거 만드시면 돼요. 액션은 인서트가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로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는 이렇게 새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일단 MID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우리가 ID가 필요하죠. 이 ID. 자, 그럼 숫자 이 값을 제가 일단 1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수정 페이지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제목, 내용을 입력하면 포스트 잠깐 지우고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액션 업데이트 넘어가고 타이틀, 바디, ID 1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요 수정 눌렀을 때 아까 수정 페이지 업데이트 폼이 뜨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 페이지가 뜨면 되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거 업데이트 폼 JSP잖아요. 이렇게 URL을 바꿔야 되죠. 바꿔볼게요. 수정을 누르면 여기가 싹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폼으로. 자, 그러려면 A 태그에다가 자, 여기 요거를 수정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해볼게요. 누르면 이제 갑니다. 그죠? 수정 페이지. 가요. 자, 제가 10번을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요.
제출하면 id가 10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로 넘어가죠. 왜냐면 1이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1이라고 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숫자로 고정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긴 뭐가 세팅이 돼야 된다? 여기서 제가 3번을 누르면, 그죠? 3으로 세팅이 돼야 되고요. 9번을 이렇게 9번 수정을 누르면 9번이 세팅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얘가 URL 이렇게 했을 때 update form.jsp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넘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언제? 제가 이렇게 3의 수정을 딱 눌렀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4 수정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업데이트 폼 JSP 이게 바뀌는 게 요 수정 버튼, 그러니까 수정 링크를 누를 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id는 1, 2, 3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같은 이유로 이게 똑같은 어떤 특정 값으로 고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수정이라는 버튼은 게시물마다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 수정은 이 번호를 쓸 수 있겠죠. 이 수정은 이 번호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게시물이 번호를 자기 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가 아니라 요게 번호죠. 번호가 4 대신 요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정말로 넘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1번을 수정을 누르면 이게 1번이 넘어가고, 10번을 이렇게 누르면 10번이 넘어가고, 15번을 누르면 이게 15번이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서? 이 JSP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JSP에서 받습니다. 자, 받는 방법은 여기 내장 객체가 있어요. 원래라면 이렇게 받아야죠. 원래라면 이렇게 퍼센트 해서 request.get parameter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렇죠. 리퀘스트 안에 들어오니까 쿼리 스트링 데이터는. 근데 이렇게 받아도 되긴 하는데, 이제 요거를 JSP에서는 파람이라는 내장 객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람.요 키로 가져오면 돼요. 다시 여기 눌러볼게요. id가 키잖아요. 그죠? 이 3이라는 데이터의 키가 id예요. 그럼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EL 표현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request.get attribute 이렇게 가져올 때는 우리가 EL 표현식으로 이렇게 가져오죠. 그래서 이 리스트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 이름으로. 자, 근데 이제 get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요거랑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못 가져와요. 이거는 id라는 걸 request.get attribute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L 표현식으로 get 파라미터를 쓰시려면은 옆에 파람이라고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그럼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서블릿과 JSP를 이렇게 넘나드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정을 하고요. 2번을 눌렀죠. 그죠? 요 아이디 2번이 수정 페이지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가 2번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안 넘어가네요, 지금. 여기선 또 지금 대문자로 써서 그런 거죠. 이렇게 2가 넘어가죠. 제가 3번을 찍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3번을 찍고 들어와서 제출 3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보통 근데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넘어왔으면 이제 이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사용하면 돼요. 서블릿에서 업데이트일 때 이 3개 가져와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끝나면 이거 수정하고 끝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요거 리스트로 보낼게요. 요 리스트 나오게 할게요. 수정 다 되고 나면. 그러려면 아까 요거 있죠, 리스트. 요 내용을 그대로 또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 한번 되는지 보고요.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 2번 제목 2라고 돼 있는데 바꿔볼게요. 자, 바뀌었죠. 바꿔서 리스트까지 잘 오는 거 확인을 했죠. 기능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첫 번째 문제 여기서 이게 지금 완성은 된 건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코드에, 이 기능엔. 첫 번째로는 이거 좀 불편하죠. 이거. 요거랑 지금 계속 쓰이잖아요. 똑같은 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메서드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메서드를 만들어도 되는데 더 좋은 건 JS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냐면 요거를 바꿀 수 있어요. JSP에서도. 자,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리스트를 다시 태우고 싶다. 내가 인서트 기능을 지금 수행을 했어요. 쭉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여기까지가 인서트 기능이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리스트 기능이거든요. 사실 그죠? 리스트를 다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에 썼던 코드를 그대로 쓴 건데 이걸 재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끝나고 이걸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리다이렉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다이렉트 하시면 됩니다. 리다이렉트.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전환하는 방법은 포워딩이 있고 리다이렉팅이 있어요. 포워딩은 작업하던 거를 그대로 이어서 위임을 하는 거고요. 리다이렉팅은 할 일 다 마치고 새로운 요청을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이 이어지냐 아니면 새로운 요청으로 바뀌냐 차이고요. 포워딩은 이 연결,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끊기면은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 유지를 하게 되는데 리다이렉팅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똑같은 기능을 재사용해야 될 때 리다이렉팅하고 어떤 기능을 두 곳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때는 포워딩을 하고, 그렇죠? 두 개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능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트 기능을. 그렇죠? 이럴 때는 리다이렉팅을 쓰는 거예요. 쓰는 방법은 포워딩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거를 이 리퀘스트 여기 객체에서 꺼내오잖아요. 자, 리다이렉팅은 리스폰스에서 꺼내옵니다. 꺼내온다기보다는 여기에서 send redirect라는 메서드로 기능을 제공을 해요.
자, 응답에 관한 건데 응답을 하지 않고 다시 재요청한다는 얘기예요. 로케이션은 당연히 자, 아티클 액션 리스트 이렇게 요걸로 바뀌는 거예요. URL이.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액션 리스트로 이 서블릿이 다시 탑니다. 그래서 이거 타겠죠, 그럼? 이거 실행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 필요 없죠? 싹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리다이렉팅. 자, 여기 마찬가지로 리다이렉팅 해주면 되죠, 이렇게. 훨씬 깔끔합니다. 되는지 볼게요. 자, 리스트에서 요거를 AAA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잘 되죠? 한 줄로 우리가 다시 리스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얘가 다시 타는 거죠. 이렇게 리다이렉팅을 이용하면 코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원래 하던 거를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좀 불편한 건 해결했어요.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리다이렉팅을 이용해서. 근데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이 수정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3번 다시 수정해 볼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100줄짜리를 작성을 했어요. 그 중에서 중간에 한 2글자만 고치고 싶어요. 다시 적어야 되죠, 그죠? 이거 수정 말도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내용이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만 고쳐야겠죠?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이 update form.jsp에 기존 게시물, 3번 게시물에 대한 내용이 싹 다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제목과 내용은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리스트 5에서 아이디랑 이것도 또 넘겨야 되잖아요. 타이틀이랑 그 내용도. 자, 근데 이게 넘어갈까요? 이거 100 몇십 자면은 이거 한계가 있어요. 주소를 작성하는데 무한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 같은 건 길면 막 몇천 자 될 수도 있잖아요. 못 넣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차피 JSP가 공통 코드 적용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 서블릿 타야 되죠. 공통 처리 코드 이거 하려면 이거 받으려면 타야 되고 또 이것처럼 게시물의 수정을 위해서는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바로 이렇게 JSP를 넘기지 않고 서블릿을 거쳐서 넘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수정을 눌렀을 때 지금 바로 JSP 다이렉트로 호출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눌렀을 때 서블릿을 먼저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포워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추가해서 보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수정 눌렀을 때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고 서블릿으로 보내겠습니다. 요 리스트 요 페이지에서 여기를 이제 JSP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티클 서블릿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티클. 그죠? 자, 아이디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게시물 찾아야 되니까. 대신 뭐도 필요하다? 액션도 필요하죠. 서블릿을 구분해야 되니까. 자, 업데이트 폼이라고 할게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서 2개 넘기면 되겠죠. 액션은 업데이트 폼이고요.
아이디는 넘겨야 돼요. 왜? 이 아이디 갖고 게시물 찾아야 되니까. 그래야 업데이트 폼 JSP에 게시물 데이터 넘겨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액션 분석해야죠, 여기. 자, 여기서 else if 액션이 뭐일 때? 업데이트 폼일 때. 업데이트 폼일 때 일단 아이디가 넘어오잖아요. 파라미터로. 그래서 이렇게 받아줘요.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제목과 내용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폼.jsp한테 넘겨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ADU. 여기에서 아까 만들어놨던 거 확인했거든요. 보시면은 특정 게시물 가져오기. 그래서 아이디로 게시물 가져오는 거죠. 여기다 넘길게요. 근데 여기 인트네요. 스트링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최신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어차피 타이틀이랑 바디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만 가져올게요. 이렇게 4개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된다. 아이디 넘겨주면 아티클 나오죠. 요거를 넣어주면 돼요. 리퀘스트에다가 이름은 아티클이라고 그냥 똑같이 할게요. 여기다가 찾은 아티클 담아서 뭐 해주면 된다? 포워딩 해주면 됩니다. 포워딩. 자, 목적지는 업데이트 폼.jsp. 요거 그냥 그대로 요거 복사해 오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품고 업데이트 폼으로 갑니다. 리퀘스트가. 됐죠? 그리고 그럼 우리 업데이트 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플레이스 홀더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원래 게시물 내용으로 채울 거니까. 밸류 값을 article.title 내용 값도 밸류로 값을 세팅을 해줍니다. article.body. 여기도 더 이상 파랑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죠. article.id. 됐죠? 이렇게 데이터를 꽂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블릿을 한번 거쳐서 오는 게 좋고요. 됐죠? 한번 되는지 볼게요. 서버를 제가 내렸다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정을 눌렀을 때 해당 내용이 세팅이 돼서 이제 수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지 힘들게 입력한 거를 싹 없애버리면 수정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블릿을 한번 거쳐서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차피 공통 코드 적용시키려면
어떤 JSP든 여기를 태우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딜리트도 여기 옆에 삭제라고 하나 만드신 다음에 눌렀을 때 아이디 가지고 서블릿 태우면 됩니다. 딜리트 얼마 안 걸리니까 바로 그냥 할게요. 자, 여기 바로 밑에다가 똑같이 더 수정 삭제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딜리트 바로 진행을 하고요. 얘는 폼이 필요 없죠. 삭제 같은 건 폼이 필요 없죠. 뭐 적을 게 없으니까 바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삭제를 눌렀을 때 서블릿으로 가죠. 아티클 서블릿으로. 자, 그럼 똑같이 액션 분석해서요. 아이디 가져오시고. 자, 아까 보니까 삭제도 만들어 놨었어요, 우리. 아니네요. 안 만들었네요. 삭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간상 만들어 보기가 힘들겠네요. 삭제는 너무 쉬우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ada.delete article 아이디 넘기고, 이때는 포워딩 하면 안 되죠. 삭제가 된 다음에는 리스트로 돌아가야 되니까 리다이렉팅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삭제.